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6월 20일 아침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는 오늘 독립기념일로 휴장이고요. 유럽 증시를 마감 상황 보시면은 영국, 프랑스, 독일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좀 상승했었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시장의 악재는 뭐 딱히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뉴스들 봤었을 때도요, 뭐 새로운 뉴스보단, 아니면 뭐 강한 이슈보다는, 그냥 하루 정도, 볼 수 있을 만한 내용들 같은데요. 좀 빠르게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포스코, HD 현대, 두산, 우크라 재건 뛰어들 칩이 서두른다라는 기사 내용인데, 어제 장 마감 직후에 또 나왔었던 뉴스긴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모듈러 쪽 상승이 좀 나왔었고, 뭐 철도도 움직임이 좀 나왔고, 통신만 쪽도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런 종목들은 시총이 좀 낮거나 뭐 실적이 좀 애매한 종목들이 좀 많은데, 대형주 쪽의 움직임은 확실히 또 이렇게 건설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확실히 수혜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방송에서도 몇 번 좀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재건 사업으로는 크게 수익성을 좀 가져가기는 어렵다. 뭐 이건 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좀 마진을 남기긴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기대감 정도로만 좀 상승 나오는 걸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1일, 22일 그리고 영국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회의가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는 좀 기다려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는 재건 관련주 쪽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후로는 재료 소멸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HD 현대 건설기계, HD 현대 인프라코어, 포스코 DX,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밥켓,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시면요, 차트가 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박스권 제가 이제 차트 공유할 때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보는 이 지지 저항 라인 외에 또 좋은 박스는 이게 녹색 선으로 표시를 해 드릴 거거든요. 뭐 지금 모든 종목을 다 이렇게 해드리진 않겠지만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은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을게요.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현대 인프라코, 이거는 이미 좀 뚫고 상승해서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포스코 DX,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산바켓. 두산바켓은 뭐 한참 오른 지 꽤 됐네요. 그래서 뭐 지금 공략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일단 시간외로 포스코 DX가 좀 흐름이 좀 좋았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도 다시 한번 요 고점 자리 뚫어줄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우상향하고 있어서 뭐 어떤 종목이 뭐 나쁘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단기적인 시세는 다 한 번씩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 충전 인프라 대전 시작, 현대차, SK, LG, 줄지어 시장 진입. 요거는 뭐 한 번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계속 전기차 관련해서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계속 시장에서 나왔었던 내용이고, 뭐 지금 주유소 당연히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 주유소는 많아야 되고, 전기차 늘어나면 당연히 전기차 충전소 늘어나겠죠. 그래서 뭐 그거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관련주 쪽은 유라테크, 아모센스, 한국전자금융,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이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유라테크 시세가 한번 차트가 이렇게 갭상승 뜨고 쭉 밀리는 건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래도 직전에 저항선 라인 요 자리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 자리까지는 내려왔습니다. 뭐 아직 거래 대금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 자리에서만 반등 이렇게 좀 나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모센스는 오히려 좀 유라테크가 좀 차트적으로는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아직 21선 자리 뭐 잘 지지는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이렇게 있는데, 한국전자금융도 최근에 좀 상승 나왔다가 지지했던 구간이 가격적으로는 한 6,200원 요 정도에선 나왔는데, 일단 반등하는, 어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걸 돌려놓는 양봉이 좀 나왔을 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텍은 추세상으로는 계속 우상향 중에 있긴 하네요.
거래 대금 없이 뭐 조정은 좀 받긴 했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한국전자금융, 그리고, 디스플레이텍 정도는 한번 볼만할 것 같습니다. 뭐, 아머센스나, 유라테크는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유럽발 악재에 동반 상승했다. 그래서 19일 날 유럽 해운 매체 기사에서는 LNG 천연가스 평균 가격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공급 차질이다. 요거는 뭐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이제 러시아가 가스관 잠갔을 때 이미 좀 이 천연가스 재고를 대부분 다 어느 정도 비축해 놔서 뭐 크게 예전처럼 뭐 가스 대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뭐 이렇게 좀 올라갔다는 점, 어쨌든 공급이 좀 문제가 생겼다는 점, 일시적일 수는 있겠지만 공급이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슈는 될 수 있으니까 관련주 정도만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볼 건 아니고요. 뭐 하루짜리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승 그리고 GSE, 대성에너지 에너지 관련주 쪽하고 요건 LNG선, 1승은 LNG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승은 최근에 좀 흐름은 좀 괜찮습니다. 뭐 아직 거래 대금 터지고 나서 좀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 급등 나왔었던 자리를 좀 잘 지진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1승도 최근에 흐름은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GSE, 대성에너지 요 두 종목은 좀 흐름은 좀 안 좋은데 저희 저점이긴 한데 GSE가 그나마 조금 어제 시세가 좀 나오긴 했어요. 거래대금 좀 들어오면서 요런 21선 자리 안착하는지 21선 자리 안착하고 슈팅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21선 우하향하고 있어서 조금 요 자리가 안착되려면은 상승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뭐 되진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관심 받는 테마도 아니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난방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진 않죠. 여름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지금은 요거 큰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롤러코스터 중국 탄산리튬 가격 톤당 31만 위안 돌파했다 해서 중국 배터리용 탄산리튬 가격이 5월달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최근에는 톤당 31만 위안을 돌파했다라고 19일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가격 반등은 리튬형 업체들이 출하 의향이 낮고 일부 업체들이 가격 상승 우려로 재고량을 늘리고 있다. 물량 안 푼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회복되고 에너지 저장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서 업스트림 원자재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끌어올렸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관련주가 미래 나노텍, 금양, 리튬포스, 하이드로 리튬, 강원 에너지, EV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관련주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튬 관련주 쪽에서도 한번 시세가 나올 때가 좀 된 것 같아요. 요거를 자, 미래 나노텍, 일단 상승 한번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박스권 만든 이후에 이제 돌파 나오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쌍바람 만들게 되면은, 곧 저점을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좀 되기 때문에, 흐름상 여기서 뭐 돌파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미래 나노텍, 금양,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강원 에너지, EV 첨단 소재, 리튬 포스가 빠졌네요.
어제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예. 일단은, 예, 이렇게 자리 좀 올라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예, 종목들이 상승 이후에 약간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긴 해요. 그런데, 예, 언제든지 뭐 리튬 관련주 쪽은 흐름은, 네, 나올 수 있으니까, 당일날 좀 이슈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강한 종목, 예, 여기서, 상승률 높은 종목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EV 첨단 소재의 저항선 자리 요 구간에 한번 더 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래 나노텍도 일단 21선 자리, 예,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21선 자리 일단 올라왔을 때, 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요거는 어떤 종목이 당일날 대장이 될지는 좀 몰라요. 그래서 당일날 이슈 상승률 좋은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디아4도 제쳤다.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PC방 점유율 역대 최고다. 이벤트가 있었나 보네요. 그래서, 예, 메이플 스토리가 여름 대규모 뉴에이지 1차 업데이트 효과로, 서비스 1회 가장 높은 PC방 점유율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 쪽은 넥슨 게임즈예요. 넥슨 게임즈가 전일 요게 좀 이슈가 됐었던 건지 일단 뭐 박스권 자리 돌파 자리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시간 내로는 뭐 밀리진 않았고요. 중국에 일단 판호 발급받은 게임들 요것도 좀 이슈가 좀 되긴 했었는데 게임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요 박스 자리 일단 돌파해서 올라올지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돌파하는 구간에서 이제 안착이 되면 또 좋으니까, 일단 게임주 중에서는, 탑픽 종목이 지금은, 넥슨 게임즈가 될 것 같네요. 근데 요거 이슈로만으로는, 뭐 길게 가진 못할 것 같습니다. 요거 업데이트 했던 거는, 예, 매출이 뭐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고, 지금 게임주 관련해서는 신작 게임 아니면은, 중국 진출, 예, 중국 매출, 이게 가장, 예, 크게 좀 반영이 좀 되니까, 일단 차트적으로 먼저 돌파가 나오는지 보시고, 뒤에 또 호재 좀 따라올지 한번,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을 때 가는 게 좋긴 해요. 그러니까, 넥슨 게임즈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게임주들도 같이, 뭐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끌어올릴 때, 뭐 대장주 역할로 넥슨 게임즈가 가는 게 좀 좋긴 한데, 좀 개별 이슈로 가는 거라서, 뭐 조금, 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MF 총재, 예, 글로벌 CBDC 플랫폼 구상 중이다 해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간의 결제 상호 운용성을 위한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지 컨셉 열심히 연구 중이다. 뭐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예, 구상하겠다는 정도인데, 또 간만에, 예, 일단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한번 좀 뭐 보시면 좋다. 알고 계시면 좋다. 예, 이걸 꼭 매매한다기보다도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쪽이 예전에 한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 나왔을 때, 예, 비트코인 가격 좀 잡는다고 그때 디지털 화폐 관련 쪽으로 시세가 좀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예전만큼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화폐, 디지털 달러, 뭐 디지털 위안화 이런 쪽으로는 움직임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간만에 또 이슈가 좀 돼서 한번 내용 한번 보시고요. 예. 요거 관련해서는 크게 지금 갈 분위기는 아니라서 일단 단기적으로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네트, 로지시스, KCT, KCS, K사인, 예, 이런 종목들이 CBDC, 예, 디지털 화폐 관련주 쪽이에요. 그래서 예, 한네트, 로지시스, KCT, 예, KCS, 그리고 K사인, 예,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시총이 다 대부분 1000억 이하이거나 100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시총이 좀 낮으면은, 예, 좀 급등락도 심하고 대응도 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재무적으로도 그렇게 썩, 예, 안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은데 이 중에서 이제 KCS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 지금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던 게 뭐 디지털 화폐 관련주 쪽은 아니고요. 다른 테마 쪽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세가 다음 주에 한번 이슈가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KCS 정도는 다음 주 양자암호 관련해가지고 좀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양자암호 관련주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 월요일인가 한번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지금 21선 자리에서 지지받고 좀 올라왔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가 아니더라도 관련주로, 양자암호 관련주 쪽으로 한번 상승 나올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또 갑자기, 디지털 화폐 보다가 이제, 양자암호 쪽이 좀 생각이 나서 말씀 좀 드린 건데, 차트적으로는 일단은 하방에 대한 지지, 좀 잘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저점에서 이렇게 좀 거래대금이 한 번씩 터져준 적이 있다라는 거, 요거 한번 흐름 좋아서, 오늘이 꼭 아니더라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는 다시 한번 좀 상승 나왔을 때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미국장이 좀 휴장이어서, 개장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요거 한번 내용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진핑 만난 블링컨, 미중 관계 안정화 합의됐다라고, 물론, 긍정적으로 내용이 나온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뭔가, 이익을 취했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서로, 이제 싸우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히토리 관련주 쪽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거든요. 히토리 관련주 쪽은 미중 분쟁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런 쪽은 좀 밀릴 수 있고, 오히려 좀 지수적인 면에서는 좋은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둘이 이제 화해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수적인 면에서는 좀 좋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관련돼서 어떤 게 호재가 됐고 어떤 종목들이 좀 수혜를 받을지 요거를 장중에 대봐야 좀 알 것 같아요. 시장 분위기상으로. 그래서 요런 거는 나오게 되면은 한번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이 좀 시장이 좀 조정을 좀 받긴 했는데, 크게 조정받은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계속 좀, 아까 중국, 미국 관련해서도 그렇고, 호재 내용이 좀 적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은 반등 나오지 않을까. 다음 FOMC 전까지, 일단은, 상승 시세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당일 이슈들이 좀 다르고, 주도 업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맞는 종목들 잘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톡방에 계신 분들은 제가 그런 걸 잘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